데이트를 하다 말고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집에 홀랑 가버리는 현숙. 나는 솔로 사상 최초로 조기 퇴소를 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들 황당해하고요. 사람들은 집안일 때문에 진짜 급하게 나갔구나. 황당하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3자 데이트 장면에서 현숙의 아주 짧은 이 반응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진과 같은 상처를 원망하는 듯이 보는 듯한 현숙의 눈빛 말입니다. 어쩌면 현숙은 집안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떠난 건 아닐까요? 오늘은 사람이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관계에서 어떻게 조용히 마음을 접고 철수하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숙님이 더 이상 상철이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존중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현숙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기가 있다가 아니에요. 상철과 현숙과의 관계가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현숙은 이미 1화 때부터 상철에게 빠졌습니다. 처음에 캐리어를 들어주는 장면에서 현숙은 먼저 상철에게 식사하셨는지 묻습니다. 왜 식사를 했는지 아닌지를 궁금해할까요? 이 자리에서 말이죠. 이후에 여자들의 첫인상 선택 전에 김밥을 뜯는 장면에서도 현숙은 입을 가리기만 할 뿐 끝끝내 자기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고 누구를 마음에 들어하는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숙의 성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되게 내향적이에요, 은근히. 그리고 은근히 상처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녀가 이제 집안일로 인해서 퇴소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게 공식적인 이유이기도 할 뿐더러 그것이 틀렸다고만은 보지 않아요. 분명히 차에서 3자 데이트 했을 때 아버님께 전화가 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정을 설명드리고 출연진과 제작진한테 이제 빠빠이를 해서 떠나게 되는데 다만 우리는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 왜 그러냐면 현숙은 실제로 여성 출연진들에게도 남성 출연진들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가리고 내향적으로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어쩌면 그녀가 나름대로 탄탄한 커리어 프라이드와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일 거야. 플러스 어쩌면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왜 굳이 남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날 좋아해야지. 내가 상철에 마음이 드는데 왜 제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양날의 이제 검인 거죠. 스스로에 대한 높은 프라이드가 한편으로는 본인을 지켜주는 검이기도 하면서 본인은 동시에 이제 본인을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강인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좀 유약하게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현숙은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이 무조건 이상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익숙지 않은 환경에서는 혹은 내가 익숙지 않아 하는 사람들, 내가 낯설어 하는 사람들에서는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철수하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님께는 함부로 제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성향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일정 이상이 딱 관계의 그 틀이 정해져 있고 그 틀 이상으로 벗어날 수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 약하고 분명히 자기는 이제 식사를 했냐고 문 등 상철에게 처음부터 관심을 계속해서 가졌고 그네 데이트 대화 상대에서도 꾸준히 상철에 대해서 얘기하는 등 현숙은 진짜 상철 바라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숙의 입장이라도 상철에 대해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여겨봤는데 그리고 나는 이번 3화 때 어쩌면 현숙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녀는 그 남자들이 고함 지르는 씬에서도 상철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자존심을 다 줬고 계속해서 현숙은 상철을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철의 반응이 너무 차가워요. 순간적으로 현숙을 봤을 때 상철이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다 굳어지면서 귀를 잡거든요. 네, 감사합니다고. 반대로 상철은 영숙이 나왔을 때는 반응이 완전히 반대예요. 활짝 웃어요. 영숙이 나왔을 때는. 그리고 이후에도 상철은 현숙과 영숙이 자기를 고른 후에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네, 이제 3자 데이트를 하러 나갔을 때 현숙같이 상처받는 스타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숙의 눈으로 봤을 때 뭐냐면 네, 처음에 그 영숙님과 현숙님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그 이제 영숙님이 이기고 이제 현숙님이 이제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숙님이 뒤로 타게 되는데 그 전에 그 상철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즉 여기에 현숙님이 이제 타려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진짜 타시게요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타려고 하는데 당연히 내가 데이트 상대를 선택을 했고 그럼 내가 상철님과 데이트 나가지 누구랑 나가겠어요. 근데 내가 차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상철님이 진짜 타시게요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상철은 현숙이 이긴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앞좌석에 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철이 현숙에게 진짜 타시게요. 네가 앞에 탈 거야? 정말? 네가? 라는 느낌으로 저는 말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면서 현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유튜브 자막 보셔야 됩니다. 제작진 거 보면 안 돼요. 진짜 타시게요? 라고 하고 나서 현숙이 제가 졌어요 라고 하면서 뒤로 가요. 알겠다.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도 현숙이 뒤로 가는 걸 보면서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상철은 현숙이 앞에 앉는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게 저는 현숙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철이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굉장히 우아한 방식으로 쳐낸 거죠. 잔혹할 정도로 냉정한 방식으로 이 말 한마디로 저는 현숙의 자존심을 거의 바닥까지 이제 긁어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숙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첫인상도 그네 데이트도 선택을 했고 같이 이제 캐리어 인연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나는 너다라고 하고 있는데 상철이 이런 식으로 거기 진짜 탈 거야? 네가? 라고 하게 되면 퇴사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그냥 감사합니다라든가 앞에 이번 이기셨군요. 그냥 앞에 타시죠. 하면 끝날 일을. 그리고 이후에 상철은 거의 이제 현숙을 배제하면서 영숙과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숙과 상철이 이번에는 잠됐다는 것이 아니라 현숙이 이미 한번 데미지를 받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영숙은 상철님이 날 선자 선택해줬잖아요 라는 말 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라는 말로 서로 주고받아요. 이걸 이제 직관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진짜 타시게요라고 이제 멘탈이 한번 나간 상태에서 내 앞에서 주거니 박거니 하는 모습을 보면 나라도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상철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너무 차갑게 이제 현숙을 잘라냈고 거기에 대해서 현숙이 이제 데미지를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숙은 잘 보면요 상철을 굉장히 이제 원망하는 눈빛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뒤에 현숙이 굉장히 원망 섞인 눈빛으로 중간에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현숙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소외당했네, 뭔가 내가 배제당했네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이제 상철이 일부러 현숙을 따시킨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철은 냉정하게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나랑 현숙은 잘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근데 그 냉정함 잘라냄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만 아야해도 찔리는 스타일 같은 현숙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눈빛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동시에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난 나가고 싶다. 그냥 벗어나고 싶다. 저 남자가 저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는데 너무 내가 초라하고 비참하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난 다른 사람이 썩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막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마음으로 최대한 이제 티 안 내고 홀랑 이제 자리를 빨리 벗어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생각하고는 제가 제일 유력하게 심리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즉 저는 현숙이 특별히 뭔가 남들에 비해서 유달리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 소개팅을 하거나 회사를 하거나 친구 관계에서도 잠수 이별이라는 걸 하잖아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상처받았고 밀려났다고 느끼는 순간 굳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조용히 마음을 철수시키고 떠나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공적인 용의도 있죠. 현숙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집안일이 있어서 갔을 수도 있고요. 현숙님의 마음이 한편으로 이해가 많이 가요. 뭔가 나랑 안 맞다 싶거나 뭔가 좀 내가 상처받았다 싶으면 그냥 철수하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숙님의 행동이 그렇게 옹호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어쨌든 약속을 했잖아요. 어쨌든 4박 5일 동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현숙님이 너무 큰 기대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나가서 혼자 들어온다. 혼자 나가서 둘이 되면 더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상철님에 대해서 기대를 내려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상철님에 대한 반응을 너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반응으로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날 싫어할 수도 있고 냉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철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마 현숙님의 가장 큰 실수이지 않을까. 끝까지 완주할 자신이 없으면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좀 당황할 것 같아요. 나랑 따로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제가 소개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이제 미세행동에 관심이 많으니까 출연진 중에서 이렇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 이거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하고 있지.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읽지 못했을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라고만 그냥 그 식사 장면에서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현숙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를 거의 몰랐을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알았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선 현숙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당황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온다고? 나 이 사람한테 시그널 준 적 없는데? 나는 영숙 아니면 옥순이었어. 너는 제3자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너도 대충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관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이게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석에서 이제 술만 홀짝이다가 집에 가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그녀가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유와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았다는 데서 그러지 못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숙님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힘을 빼셨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사람 인생이란 게 그래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어떻게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현수님 끝까지 버텼으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예외적인 케이스를 만든 케이스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 케이스에서도 나왔죠. 30기 옥순과 영수 아저씨 사례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현숙이 상철에 대한 감정이 맞고 제가 앞에서 추론했던 것이 정말로 맞다면 어쩌면 현숙은 상철을 딱 그만큼만 좋아한 걸 수도 있겠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좋아했다기보다 그냥 마음에 들고 훤칠하고 내 스타일이고 같이 캐릭터 있고 뭔가 이거 인연 아닐까? 이거 운명 아닐까? 라고 너무 쉽게 사랑을 하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그게 풀리지 않다는 이제 좌절 앞에서 무너진 게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생각보다 좌절을 많이 안 겪을 수도 있고 그것이 그녀의 패착이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수님 이번에는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 기원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현숙의 퇴소를 단순한 해프닝이나 다른 이야기들보다 사람이 관계에서 더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를 철수한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놓고 욕을 먹거나 대놓고 배제당해서 무너지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철수하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은 내가 여기서 더 있어도 존중받지 못하겠다는 미세한 감각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연애도 회사도 인간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상처는 사실 뚜렷한 하나로 거대한 하나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잘자잘한 것들에서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가에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